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와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의 운영이 다음 달 결정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풍남대가 운동회와 예식 등 각종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며 방문객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 별장에서 국민의 화합과 힐링의 장소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 거둔 농업소득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농 비용이 올랐기 때문인데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가 많아지고 있지만 절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충주경찰이 절도 예방을 위해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단말기를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의 최대 현안인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과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의 운명이 다음 달 결정됩니다. 도심 통과 여부를 가를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다음 달 초에 나오고 국회 행안위 심사에서 중부내륙 특별법의 원안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운명을 가를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는 늦어도 다음 달 9일 이전에 나옵니다. 다음 달 9일이 기재부에서 진행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마감일인 만큼 그 이전에 사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국토부는 대전 세종 노선을 기존 충북선과 연결할지 청주 도심의 지하철을 뚫어 연결할지를 두고 경제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도심 통과를 위해서는 2조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데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지난달 원희룡 장관의 말처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7일에는 KTX 평택 오송 구간 복선화 착공식이 열리는데 이때 대통령이 와서 충북에 선물을 안겨주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타에서는 충북선을 타고 갈지 아니면 도심 통과를 하게 될지 이 노선이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안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밀려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에서 또다시 제외됐습니다. 김영한 지사가 급히 상경해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해 다음 달 심사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원안을 얼마나 지켜낼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재부와 환경부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개발 규제 완화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등 핵심 조항이 법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향후 개정안을 추진하더라도 일단 연내 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안 소위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그 행안위나 법사위를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법안 소위 심의 때 많은 것을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김영한 지사도 충북의 미래를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한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지난해 농사를 지어 거둔 농업소득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농비용 상승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데 농민들은 올해가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올해 벼 모내기 작업을 하는 쌀 재배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쌀값은 하락하고 있지만 비료 등 농사용 재료값은 줄줄이 오르고 있어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정부의 쌀 재고량도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량의 2배를 넘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농사를 또 피땀 흘려 지은 농사가 올 가을에 수확철에 우리 농민들이 팔아먹을 수 있을까가 최고 걱정이에요. 농사를 지어 얻는 수익에서 생산 비용을 뺀 국내 농업소득은 농가당 연 949만 원으로 1년 새 26.8%나 급감했습니다. 1,000만 원을 훨씬 웃돌던 농업소득이 900만 원대로 떨어진 것은 10년 만입니다. 비료와 사료 등 농업 경영비가 크게 오른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비료가 19.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사료 17.8%, 유리 등 광열비 15.5% 순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농업의 소득 등을 합산하더라도 지난해 전국 평균 농가 소득은 3.4% 감소했습니다. 특히 충북은 농가당 소득이 8.8%나 급락해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면서 경남과 함께
농가소득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충북의 농가소득이 급락한 것은 과수와 밭작물 등 노지농업 비중이 높아 지난해 병충해 확산과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사계절 스마트팜 도입과 함께 농업 외소득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본인이 생산하신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고 아니면 농장에서 이제 체험 활동이나 농촌 관광을 조금 해서 그 농산물 외의 소득을 조금 더 창출할 수 있는. 올해도 농축산물 생산 비용은 계속 상승될 것으로 예측돼 농가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어제 충주 살미면과 신리면에 있는 과수 농가에서 각각 과수 화상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9일 올해 첫 과수 화상병 발생 이후 도내 누적 발생은 충주 12건, 진천 1건 등 총 13건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피해 면적도 3헥타르로 증가했습니다. 제천, 단양 등 충북 6개 시군을 비롯한 비혁신 인구 감소 도시 18개 지자체들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우선 배치해 인구 소멸과 구도심 공도화 문제를 막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자회견 대표로 나선 김창규 제천시장은 18개 시군도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공공기관이 우선 배치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연내 추진할 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60개로 앞서 1차로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청남대가 도민 친화 공간으로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운동회와 예식을 비롯해 각종 회의 장소로 활용되며 방문객 수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청남대 재즈 토닉 페스티벌이 도민 곁을 찾아갑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른 잔디밭이 펼쳐진 청남대 헬기장입니다. 얼마 전 도내 장애 영유아들은 이곳에서 첫 운동회를 갖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영춘제 기간에는 전시 공간으로 변신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하고 좋죠. 이제 박수도 칠 수 있고 흥에 겨워서 춤도 출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영빈관에서는 경제인 포럼 등 굵직한 행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발자취와 캘리그라피 등 각종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청남대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주차장을 확충하고 예약제를 폐지하는 등 관람객 편의를 높인 결과 5월 현재 청남대 관람객은 24만 2천여 명, 지난해 동기 대비 5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남대에 각종 문화 예술 행사를 많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외 웨딩을 대폭 확대하면서 관람객이 대폭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충북 대표 음악축제 청남대 재즈 토닉 페스티벌이 사흘간 도민 곁을 찾아갑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을 비롯해 가수 이은미, 바다 등 30여 명의 뮤지션들이 선사하는 자유롭고 흥겨운 음악의 향연.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청남대의 낮과 밤을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입니다. 청남대가 옛 대통령 별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온 국민의 화합과 힐링의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화예술계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연, 전시 등 문화 향유 기회가 크게 줄었는데요. 지역 기업들이 도내 문화계 후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전시 공연 기회가 줄면서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은 가중됐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한 번의 무대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마련된 장소나 이제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은 많이 마련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마련되진 않았고 저희가 찾아가야 이제 연주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지역 문화예술계의 창작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기업들이 후원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청주 문화 나눔 사업으로 기업들이 청주시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원하는 범사회적 문화기부 사업입니다. 일반 기부부터 정기 후원, 파트너십 등으로 기업이 후원에 참여하면 문화재단이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공헌 가치와 방향에 맞는 후원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발굴이 돼서 그분들께도 좀 같이 문화 나눔에 참여가 돼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또 청년 예술인들을 키우고 또 지역의 예총이나 민예총, 문화원 같은 문화기관들과 또 함께 협력해서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는데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기업과 예술가들의 만남으로 예술활동 홍보와 콜라보 활동 등 다양한 가치 창출도 꾀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홍보까지 하기에는 힘든데 그런 기업과 같이 매치가 되면은 그 홍보 효과가 좀 극으로 달하기 때문에 기업과 그런 작가와의 연계가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현재 참여한 기업은 36곳으로 매년 참여 기업을 모집할 방침입니다. 전시 공연 지원과 기업과 예술가의 다양한 협업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계를 활성화할 실질적인 후원 방법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 지역 기업체인 클렌코와 ATS가 도내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체험 확대를 위해 초록우산 충북본부에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클렌코 이태희 회장은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TS 이재진 대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긴급 방역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해 청주와 증평 9지역 방역에 투입합니다. 이번 긴급 방역비는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비용과 시군 방역 비용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충북은 청주와 증평에서 총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일주일째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무인 점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 점포는 매장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절도에 취약한 단점이 있는데요. 충주경찰이 절도 예방을 위해 무인 점포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 칠금동의 한 무인 점포입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바로 옆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상단에는 CCTV 관제센터와 경찰관이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모습, 하단에는 경광등이 작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충주경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무인점포 스마트 단말기가 사람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송출하는 겁니다. 경찰을 떠올리게 해 아무도 없는 매장이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저거를 보고 경찰 아저씨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 훔치거나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절도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경찰 홍보 영상이 있어서 애들이 전보다 법적 처분 그런 게 생겨가지고 전보단 덜 훔칠 것 같아요. 설치한 지 며칠 안 됐는데도 업주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단말기를 딱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분실하고 도난 걱정이 없으니까 매장 관리도 편하고 아주 좋아서 만족합니다. 충주경찰서는 지역 내 무인점포 3곳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린이 이용자가 많은 학용품이나 간식, 편의점 대상으로 추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전국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는 6,300여 건에 이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한 스마트 단말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도립대 총장 후보로 추천된 김용수 서울산업진흥원 상임이사를 두고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여관 지사는 임명을 서두르진 않겠지만 김 후보자가 혁신의 적임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차 공모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하필 왜 30년지기 지인일까?
읍소가 아니라 대학 혁신에 어떻게 적합한 사람인지를 말해야지라는 지적들이 나와 폭넓은 여론 수렴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줬습니다. 청주시를 상징하는 플라타너스 가로수와 근래 많이 심은 이팝나무 가로수가 안전과 민원을 이유로 수종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기사에 많은 누리꾼들이 공감했는데요. 플라타너스 가지치기 보면 미관을 망치는 주범이다. 꽃가루가 심각해 눈을 뜨고 걷기 힘들 정도다라며 현재 가로수 수종에 대해 불편을 제기하는가 하면 꽃이 피지 않은 수종으로 바꿨으면 충주 사과나무 길처럼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도 보였습니다. 사건 사고 기사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음성군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0대 학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아이들에게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텐데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다니 안타깝다라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진 가운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했고 경찰이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을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을 적발했다는 기사에는 주변에 많이 생기던데 불법 홀덤펍들 많을 듯이라며 단속과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가 시청사 건립 부지를 점유 중인 청주병원 강제 집행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청주병원이 내년 4월까지 임시병원으로 이전한다는 확약에 따라 지난 20일 주차장과 장례식장 출입구에 설치한 쇠 말뚝과 펜스를 제거했습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임시병원으로 순조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이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국제민속축전기구 COF의 아시아 태평양 10개 회원국을 초청해 섹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에 대한 해외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엑스포 참가국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은 내일 영동군민의 날을 기해 국악 엑스포 유치를 이루기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충북 노벨 인재 육성 프로젝트로 유럽을 방문 중인 윤건영 교육감은 스웨덴 닐스 고란 라르손 노벨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벨상에 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라르손 위원장은 지난 수상자들의 생애와 성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우리 일상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과학과 의학의 시초를 분석해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청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이민영 씨가 위촉됐습니다. 한양대 작곡과를 졸업한 이민영 씨는 춘천시립, 익산시립, 고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일했고 한양대 겸임교수도 맡고 있습니다. 상임지휘자 임기는 2년으로 오는 9월 7일 첫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티웨이 항공이 6월부터 청주공항 일본 오사카, 베트남 나트랑 노선을 신설합니다. 티웨이는 내달부터 청주공항에서 오사카 주 7회, 나트랑 주 4회 운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베트남 다낭, 4월 태국 방콕에 각각 취항한 티웨이가 이번에 일본과 베트남 노선을 확대하면서 청주공항 티웨이 국제 노선은 4개로 늘었습니다. 청주 아파트값이 하락을 멈추고 변동률 0%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로 지난해 6월 이후 근 1년 만에 하락 행진을 멈췄습니다. 4개 구별로는 청원구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서원구도 처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흥덕구는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와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의 운명이 다음 달 결정됩니다.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최대 현안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영환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